스테디84입니다. 주식 레전드 존니 대표님을 보면서 돈을 버는 방법, 존니 대표님 강의를 듣고 존니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존니 대표님은 유명한 분이셨고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선봉장에 나서가지고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 모으는 것입니다. 라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전파를 했던 분이십니다.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시고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말을 들었던 분이시죠. 강의를 하면서 차를 사지 말고 자녀들 사교육하지 말고 커피 사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를 했던 분이십니다. 존니 자산운용 전 대표님을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존니 대표님께서는 자동차가 없다고 하셨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나쁜 문화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문화라는 것이며 그만큼 이제 남한테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께서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가난해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가 가장 많다. 200만 원 월급 버는 사회초년생이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기 즐거움인데 그걸 왜 뺐냐고 했는데 존니는 200만 원을 번다면 스스로에게 커피가 아닌 미래를 선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내부 사항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존니 대표가 각종 방송과 언론, 미디어 노출을 급격히 늘리고 동시에 분기이익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으니 업계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존니 대표의 강연은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미 한물간 조언이라는 의견도 많다. 금융투자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모를까?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은 대부분 공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업계에서는 사고 팔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장사를 해야 되는데 팔진 않고 사모기만 한다면 증권업계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거라고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메리츠 자산운용 CEO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급여 소득이 있었죠.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올 1분기 12억 원의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1분기에만 12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급여수도 있고 또 존니 대표님께서는 유튜버 방송도 하십니다. 그리고 존니 대표님께서는 책도 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얘기하는 게 뭐냐?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라라는 것입니다. 존니 대표님께서는 지금 CEO 자리에 안 계시죠. 하지만은 책에서 인쇄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실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니 대표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참조를 해가지고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하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죠. 내가 다른 업이 있는데 그까지 같이 하는 게 어렵고 또 겸직 금지인 공무원분들 중에는 물론 제 방법이 될 수 없는 걸 알지만 하지만 하나의 머니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개의 머니 파이프라인이 막혀도 다른 데 소득으로 주식이 물렸을 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재테크의 가장 큰 무기가 맞죠. 하지만은 제가 머니 파이프라인 다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유명한 인간 강사님이시죠. 이분이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자기 지금 통장에 얼마 있냐고 인증을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선생님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인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지영이란 분이 일타 강사 순위 차트에서 인기가 있다. 정승재, 이지영, 이보영, 현우진 등등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은 봐봐요. 이렇게 소득이 많으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 요트를 사더라도 이거는 낭비가 아니죠. 왜? 내가 그만큼 돈을 더 벌기 때문에. 낭비라는 건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월 할부로 BMW를 산다는 게 낭비인 거죠. 왜냐면 내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수입보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강사기 때문에 난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 PR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입장에서는 굳이 재테크 커피 안 마시고 차 안 사고 사교육 자녀가 있으면 사교육 안 하고 할 필요가 없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라는 겁니다. 존니 대표님의 주식 강의도 좋지만 존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 소득도 있었고 그리고 책도 냈으니까 책 수입도 있었고 또 유튜브도 했잖아요. 득득 머니 파이프라인 다각화했기 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존니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경우에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커피 마시지 마시고요. 차 사지 마시고요. 집 사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주식하십시오도 좋지만 예적금 넣으면 이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식 배당금 넣으면 배당금도 나옵니다. 등등. 그리고 여러분께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방송을 하셨다면 내가 급여 소득도 있지만 내가 방송도 출연하고 내가 뭐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내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를 한다는 방법을 난 전수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 책을 쓰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 유튜브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더 해줬으면 저는 더욱더 존경받는 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한 가지 부분을 명심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보여주기식이 강하다. 빌 게이츠가 이 청새치라고 불리우는 카시오 시계를 차도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름도 없는 그런 연예인이나 일반 사람이 롤렉스를 찬다고? 파텍 필립을 찬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부터가 명품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픈 말은 1번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먼저 가르치자. 2번 자녀에게 간절함을 가르치자. 3번 자녀에게 소비 습관을 가르치자. 4번 자녀에게 머니 파이프라인의 다각화를 가르치자. 그리고 5번째 자녀에게 스테디 꾸준함, 스테디 84의 유튜브를 보게 하자. 이상 끝!